7살 지능이라 무시했겠지 하지만 기억은 남아있어. 계단에서의 진실이 서서히 떠오르며 그날의 그림자가 다시 피어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드라마의 모든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황기만은 요 며칠 새 눈빛이 달라졌다. 여전히 아이 같은 말투와 느린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때때로 또렷해지는 언행은 주변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들기 충분했다. 특히 식사 시간 중 누군가가 조심스레 계단 사고에 대해 언급했을 때 기만은 숟가락을 멈춘 채 중얼거렸다. 밀었어요. 누가 나를 확실히 밀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건만 그가 먼저 꺼낸 그 단어. 밀었다는 표현은 숙자에게 작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또 그 소리야? 숙자는 최대한 담담하게 반응했지만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날카로웠다. 너 계단에서 헛디뎌서 넘어진 거잖아. 그게 몇 번째야? 같은 말 계속하고.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섞으려 했지만 기만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어린아이 같은 얼굴 위에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짙은 어른의 그늘이 스쳤다. 세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녀의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유쾌한 척 웃으려 했지만 기만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날 누나도 있었잖아요. 기만의 말에 세리의 얼굴이 확 굳었다. 내가 말했잖아요. 조심하라고. 근데 누나가 그랬죠. 그럼 죽던가라고. 공기가 얼어붙었다. 숙자의 손에 쥐어진 냅킨이 와르르 떨어졌고 세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주버님, 또 이상한 꿈 꾼 거죠? 제가 그런 말 할 리가 없잖아요. 세리는 애써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다. 기만은 세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또박또박 말했다. 아니에요. 기억나요. 누나가 나 밀었어요. 나 무서워서 소리 지르려 했는데 누나가 눈을 똑바로 뜨고 조용히 해라고 했어요. 숙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세리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만하자, 기만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세리는 식탁 위 물컵을 손에 쥐고 진정하려 애썼지만 기만의 다음 말이 그녀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지호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지호 데리러 가기 전에 나를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라고 했어요. 그 말도 기억나요. 세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요. 소리 지르며 방문을 박차고 나갔고 숙자는 그녀를 말리지도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기만은 혼자 앉아 남은 밥을 천천히 씹으며 혼잣말을 이어갔다. 다 기억나요. 이제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숙자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기만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이 같은 사고였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기만은 분명히 어떤 단어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분명 그날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황기만의 기억이 점점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세리는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과민한 반응이야말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숙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설마 진짜로? 기만은 세리가 문을 닫고 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조용히 던졌다. 그 누나 내가 무섭나 봐요. 그리고는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아닌 무언가 알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어른의 미소였다. 그때 거실 한편에서 TV 뉴스가 켜지며 DH홀딩스 관련 소송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기만은 고개를 돌려 화면을 응시했고 화면 속 등장한 강세리의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나 밀었잖아요. 그 누나가. 숙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기만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더는 단순한 착각이라 할 수 없는 일관된 기억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손으로 김한의 손을 잡았다. 김한아, 그날 정말로 그 누나가? 김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래요. 아빠가 늘 곁에 있을게. 이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지호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부드러운 빛이 깃들어 있었고 손끝에 닿은 지호의 체온은 그의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적셨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속엔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과 신뢰가 서려 있었다. 태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나는 절대 놓지 않겠다. 이제는 과거의 실수도 어긋난 인연도 모두 바로잡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런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강셀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이와의 사이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좁혀가는 이태호의 존재는 그녀에게 위협 그 자체였다. 아니, 단순한 위협을 넘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였다. 지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패였고 지금까지 그녀의 손에 있었던 그 패가 점점 다른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세리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뭘 하는 거야, 지금? 세리는 조용히 다가와 이태호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 안엔 억제되지 못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태호는 고개만 돌린 채 말했다. 지호랑 얘기 좀 했어. 그만둬. 넌 이 아이 인생에서 빠져. 아니, 이제부터는 오히려 더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야, 나는. 세리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억지로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었다. 지호는 황기찬의 아들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 나서? 하지만 이태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세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넌 잊었나 본데 우리가 함께였던 시기 지호가 생긴 그때 너는 나와 있었어. 황 회장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입 다물어. 세리는 소리를 질렀다. 더는 지호를 이용하지 마. 이제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너의 도구가 아니라고. 그 말은 세리의 정신을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으로 밀려왔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그 자리에 서 있던 지호가 두 사람의 다툼을 눈치채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세리는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 이 모든 상황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제어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멀리서 강재인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녀는 우연히 지나가다 이태호와 세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빠르게 감지했다. 지호 그리고 아이. 제인의 머릿속에는 여러 퍼즐 조각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리의 임신 시기, 황기찬과의 관계 시점, 그리고 과거 태호와 세리 사이에 있었던 미묘한 거리감. 모든 것이 하나의 궤도로 수렴되고 있었다. 한편 이태호는 세리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은 선언이자 경고였고 세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등을 돌려버렸다.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나 아이답지 않게 눈치를 보며 이태호를 바라봤다. 태호는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지호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 그의 손을 꼭 쥐는 순간 태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를.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강재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채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더 앞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강재인, 난 아직도 너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억제되지 않은 채 흘러나왔다. 조용한 사무실 복도 한가운데에서 그는 김도윤을 마주 본 채 정면으로 고백을 내뱉었다. 제인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기찬을 응시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분노는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강재인을 아직도 사랑한다고. 난 그럴 자격 있다고 생각해. 기찬은 여전히 도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받았다. 자격? 재인이 비웃듯 웃었다. 당신이 부순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이었지. 짧은 정적이 흘렀다. 당신이 날 어떻게 버렸는지, 내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아직도 기억 안 나요? 세리랑 손잡고 내 아이를 짓밟고 나를 회사에서 끌어내리고 그게 사랑이었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제인의 말 하나하나는 비수처럼 기찬의 가슴을 찔렀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은 듯 말문이 막힌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옆에서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재인 씨는 지금 제 사람입니다. 과거가 뭐였든 지금은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함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기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도윤의 말 한마디, 재인의 단호한 눈빛 하나하나가 그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은호의 아버지였잖아. 기찬은 허공을 보며 중얼이듯 말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전부 거짓이었던 거야? 제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시간도 결국 당신이 망쳐놓은 거야. 그날 밤 황기찬은 홀로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뒤엉켜 있었다. 은호가 웃고 있다. 2살 때 처음 아빠를 따라간 바다에서 신나게 모래성을 쌌던 그날. 기찬은 그 사진을 들고 흐느꼈다. 미안하다. 은호야, 아빠가 다 망쳐버렸어. 아빠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의 머릿속엔 플래시백처럼 과거 장면들이 흘러간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두려움, 아빠라는 말에 어색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이가 달려와 아빠 하고 안겼을 때 느꼈던 그 묘한 감정.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순한 회한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질투와 원망, 스스로에 대한 분노도 섞여 있었다. 왜 그 모든 걸 나는 잃어야만 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남겨졌을까? 왜 김도윤 따위가? 기찬은 손에 쥔 사진을 쥐어뜯듯 구기며 중얼거렸다. 나는 절대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자신의 실수였다는 걸 알아도 그걸 받아들이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고 동시에 무너진 자신을 세우기 위해 또다시 감정을 이용하려 했다. 다음 날 제인은 도윤과 함께 회의실에 있었다. 새로 시작될 프로젝트 미팅을 앞두고였지만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황기찬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고 있었지만 눈가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인은 그를 무시하고 자리에 앉으려 했다. 하지만 도윤이 나서며 당신 같은 사람과 나눌 말은 없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그제야 기찬은 웃었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알아. 내가 웃긴 짓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나도 사람이야. 감정도 있고 후회도 하고. 그 말에 제인이 돌아서서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인간답게 행동하시죠. 과거도 감정도 지금 내 앞에선 아무 의미 없어요. 기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자리에 홀로 서서 눈앞에서 멀어지는 제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 어딘가가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껴야 했다. 그는 단지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탐욕과 후회와 이기심까지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 그게 결국 황기찬이란 남자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기찬이 결국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나간 후 회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김도윤은 숨을 고르며 제인의 손을 가볍게 잡았고 제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더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젠.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제인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호성 주소 알려준다. 준비해. 노숙자 집. 과거를 끝내러 간다. 제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호성 씨가 노숙자 집을 빌렸대요. 노숙자? 기찬 어머니요? 도윤이 놀란 듯 되물었고 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같은 시각 노숙자는 집안 청소를 마치고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하,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먼.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정호성이 들어섰다. 그는 조용히 현관에 서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고 숙자는 그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 오성씨. 정호성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여기 빌려줘서 고마워요. 정리를 끝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정리라니? 과거를요. 김도희, 그리고 진실. 숙자의 표정이 굳었다. 그 이름 김도희. 그것은 오래전부터 황기찬과 강세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던 이름이었다. 정호성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YL그룹과 DH홀딩스, 그리고 병원 간의 과거 진료 기록과 수상한 자금 흐름이 정리된 자료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한편 김도윤과 제인은 최자영의 방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 중 마지막까지 찢기지 않고 남겨진 한 권이 있었다. 여기요, 도윤 씨. 이건. 제인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김도희,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지면 꼭 전해줘야 해.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그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노트 안에는 자영의 자책과 혼란, 그리고 김도희와의 대화들이 조각처럼 담겨 있었다. 여기 보세요. 세리와 기찬, 그리고 도희가 마주쳤던 날이라고 적혀 있어요. 날짜를 보면 도희 씨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에요. 도윤은 병원 기록과 자영의 노트 내용을 대조하며 메모를 남겼다. 이제 병원에서 뭔가를 찾아야겠어요. 특히 세리의 출산 기록, 그게 열쇠일 수도 있어요. 같은 시간 DH홀딩스 내부에서는 한 직원이 우연히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던 중 기묘한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그는 회계팀에서 누락된 과거 문서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창고를 뒤지던 중이었다. 봉투 안에는 출생 관련 의료 연동 기록이라는 문구가 적힌 문서가 있었고 상단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강세리 2006년 10월 13일 조산 신생아 인계 불가 사유 있음 의료 기록 미상. 직원은 찜찜한 표정으로 문서를 바라보다가 결국 자료를 스캔해 자신의 메일로 보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 DH홀딩스 계약팀의 사원이었지만 이전에 YL그룹 측과 접촉해 제보를 했던 인물이었다. 이거 이상하네. 신생아 인계가 안 됐다고? 그런데 지금 지호는 몇 살이지? 그 무렵 강승우는 어머니 강미란과 함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미란은 아들에게 오래전 사진을 건넸다. 이 사람 내 아버지야. 승우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요. 대신 어머니, 나중에라도 자영 어머니가 힘들어지시면 제가 모실게요. 미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승우야. 네가 정말 다 컸구나. 한편 도윤과 제인은 병원에 도착해 기록실을 찾았다. 의료기록 담당자는 오래된 수기 문서들을 가져오며 말했다. 이건 2006년도 산부인과 기록인데요. 전자화가 안 된 자료도 있어서 보시려면 시간이 좀. 괜찮아요. 하루 종일이라도 볼 테니까요. 제인이 단호히 말했다. 그들이 하나하나 기록을 검토하던 중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다. 캐서린 리. 그 뒤에 괄호로 적힌 이름. 강세리 가명 외국인 등록번호 미기재 연락처 없음 분만 후 아기 인계. 제인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거예요. 강세리가 도용한 이름, 그리고 거짓 출산.
도윤은 제인의 손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호성에게도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한다. 박지훈 전달드립니다. DH에서 발견한 기록 강세리의 출산 관련 서류입니다. 첨부 파일 세리 출산 기록 PDF. 정호성은 메시지를 보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군.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조용히 맥주캔을 하나 따서 흔들리는 조명 아래 입을 축였다. 세리는 그 시간 무엇도 모르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진실의 파도가 곧 그녀를 덮쳐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은 머지않았다. 넌 아직도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차가운 목소리였다. 강세리는 입꼬리를 비틀며 강재인을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수많은 거짓과 계략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제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난 너랑 싸울 생각 없어. 하지만 네가 내 주변 사람을 건드린다면 그땐 끝까지 가줄게. 제인의 말은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세리의 뒤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이미 졌어. 태호였다. 그는 세리와 제인 사이로 천천히 걸어들어와 그녀 앞에 섰다. 거짓으로 세운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제 모든 걸 끝내자. 세리는 이내 표정을 굳혔다. 한때 태호가 자신에게 사랑을 속삭였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 어떤 감정도 남지 않은 듯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반면 황기만은 거실 구석에서 혼잣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 세리 씨가 나를 밀었고 그때 분명히. 그의 목소리는 불안정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숙자는 그런 기만을 바라보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꾸 그 얘기하면 정신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 그러나 기만은 그 말을 무시하고 책상 서랍에서 꺼낸 오래된 수첩을 뒤적였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지에 적힌 문장. 계단. 밀린 느낌. 말다툼. 세리. 그 글자를 바라보던 기만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마를 짚었다. 왜 이걸 잊고 있었지? 그의 기억은 이제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명확한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 순간 숙자는 기만이 들고 있는 메모를 빼앗으려 했고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내 기억이 진짜라고 증명해줄 증거라고. 기만의 외침에 숙자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이제 세리의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각 DH홀딩스 회의실. 태호는 지호의 양육권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서류를 꺼내 들었다. 지호는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돈이나 명예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세리는 서류를 보자 갑자기 서류를 쥐어찢었다. 내가 낳은 애야. 네가 뭔데 이러는 거야? 태호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 아이가 커서 엄마가 한 짓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네가 진짜 엄마일까?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 강재인은 자연과 함께 도희가 남긴 노트를 정리하다 뜻밖의 메모를 발견한다. 내가 본 그날의 영상. 삭제되지 않았어. USB는. 강재인은 숨을 삼켰다. 그 메모가 가리키는 서랍을 열자 오래된 USB가 하나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희가 생전에 기록했던 영상이 담겨 있었다. 녹화된 영상에서 도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만약 이 영상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난 세리 언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진실을 남기려고 해요. 제이는 손에 든 USB를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이제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황기찬은 아들 은호의 영상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지호와의 관계, 세리에 대한 배신, 그리고 제인을 향한 미련. 모든 것이 뒤엉킨 그의 감정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감정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세리는 제인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인다. 강재인, 너가 가진 모든 걸 이제 내가 되찾을 거야. 그러나 그 차 뒤편에서 또 다른 차량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김도윤. 그는 차 안에서 전화기를 들며 이렇게 말한다.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이젠 나도 준비됐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함께 해주세요.